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시의회가 책무를 내던졌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시들해졌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가 다음 달 종료됩니다. 고용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시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책무와 권한을 내던졌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게 부의장은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의회에서 하는 대로 좀 따르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의장은 진주시 관계자의 호비 속에 묵묵부답으로 회의장을 향합니다. 이 과정에 몸싸움까지 빚어집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그러세요? 한마디로. 투표 방식을 놓고 의원 간 고성이 오갔지만 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강행합니다. 또 제가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 무기명으로. 투표 결과는 반대 11, 찬성 9,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 정황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행정사무조사가 진상규명을 넘어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게 목적인데도 시의회 스스로 조사권 발동을 무산시켰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책무를 내던졌다는 비난이 의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게 저는 시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특위를 구성하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행안부 감사를 지켜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재발 방지책 여러 사안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진행 방향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일부 시의원들은 여론만 다시 형성되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10월 임시회 중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 고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에 다음 달 진주시의회가 어떻게 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고성군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열린 고성군 의회 본회의. 백두현 고성군수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한 차례 정회와 기립 표결 끝에 가결됐습니다. 11명 군의원 중 찬성 6표, 반대 5표. 고성군이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지 1년여 만에 힘겹게 의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앞서 군의회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을 3차례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는 월 5만 원을, 16세에서 18세에게는 월 7만 원을 현금 형태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원된 포인트는 고성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것들을 받아서 애들을 또 양육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성군에는 꼭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대상 청소년은 2,600여 명으로 내년 한 해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저는 그 결과가 잘 나올 것이라 믿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8세부터 12세까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고성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학부모의 부담을 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2년 동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20도 아래에서 시작하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은데요.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지나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 진주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와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계속해서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글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일부 경남 서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6도, 양산은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6도, 거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3도, 산청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4도, 합천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경남 남해안 지역에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재유행까지 하면서 이 사업도 시들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을 비롯해 20여 개 점포가 있는 김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는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4월 한 달, 임대업자가 전체 점포 23곳의 임대료를 절반만 받기로 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상생 가게 인증도 받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게마다 계속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문 닫는 점포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 달 밥값 하는데 내줬는데 얘가 되면 밥도 없고 매출이 절반 이상밖에 됐는데 뭐 밥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처럼 빈 점포가 이 상가에만 5곳이나 됩니다. 때문에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이 상가도 예전보다 동참 분위기는 덜합니다. 경남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인은 7월까지 2,700여 명. 덕분에 임차인 4,700여 명이 임대료 78억 원을 덜 냈는데 감면 지방세 6억 8천만 원에 10배 이상 임차인 간접 지원 효과를 본 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은 통계조차 없을 만큼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 임대료가 많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빚 이자 갚고 뭐 그런 지경입니다. 여기에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돼 임대인의 자발적인 동참은 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좀 단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부분을 서로 상생해서 극복하자.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임대료 감면 등으로 손해를 본 임대인을 위한 대출이자 감면이나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안 등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영 상황이 악화돼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해주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이 지원금의 한도를 올려서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왔는데 다음 달부턴 이런 내용의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고용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기계음으로 가득해야 할 공장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70% 정도 떨어지자 반년 가까이 직원 휴직이나 근무 시간 단축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뭐 절반 주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7, 80%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 또는 고용 유지가 어렵겠구나.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 거죠.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 휴직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휴업수당의 정부 지원금은 67%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신청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 최근 5개월간 경남에서만 900억 원 이상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 부담금은 기존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이 경우 간신히 버티던 고용주의 부담이 당장 더 늘 수밖에 없어 대규모 고용 대란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고, 그리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원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된 지 반년이 넘으면서 한계에 임박한 기업들이 고용 유지 대신 인력 구조 조정을 선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재해 예방 사업으로 올해보다 35억 원 늘어난 81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이 분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 재해 예방 사업에는 풍수의 생활권 정비 7곳과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43곳,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24곳 등 6개 분야 124개 지구가 반영돼 올해보다 40곳이 늘었습니다. 진주 지역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란 지적이 나오자 진주시가 내년 12대를 포함해 앞으로 3년간 모두 36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또 운수업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 요인인 도로 굴곡과 과속 방지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도로 기반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지원금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해군은 미조면 조도에 민자 15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숙박시설과 카페테리아 등의 관광시설을 건립하기로 잭슨라인스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해군은 관광시설의 남해군민 우선 채용과 이용료 감면, 소득 증대 사업의 주민협의 추진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시대 산성으로 경상남도 기념물인 거창의 거열산성이 국가사적 제559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거열산성은 신라와 백제의 영토 확장 각축장으로 문헌 기록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라산성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유적이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상남도와 거창군과 함께 거열산성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1년도 국비 공모사업에서 김해시 농업인 교육관 건립이 선정돼 국도비 예산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2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의 농업인 교육관을 내년 2월 착공해 10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